자, 100페이지에 있는 6-4번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끝나기 전에 성적조사 한번 할 거거든요. 성적 이번에 받았던 거 점수 써주시고요. 뭐 당연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기말고사를 준비를 했는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완벽하게 뭐 준비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한 걸로 생각하고 점수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제 x세제곱은 1의 허근이다. 그러면 실은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했던 거의 내용에 이어서 보면 x세제곱이니까 실은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되겠죠? 3차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딱 봤을 때 x가 몇이 나올 수 있어? 1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럼 1은 뭐야? 실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붙어 있어? x세제곱은 1의 허근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근이야. 허근이긴 하지만 근입니다. 자, 그래서 1을 이항하면 x세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지?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은 실근이에요. 그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판별식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음수죠.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그래서 허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근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부르면서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근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하나의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건 뭐냐? 이거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려워한다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앞에 있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라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잘 유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실은 2차식이 돼버렸죠? 오메가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올 거니까 하나의 근이 오메가, 하나의 근이 오메가2고요. 그거의 켤레 근을 우리는 오메가 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근이면 얘는 그거의 켤레 근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근이 나왔고 또 다른 근이 나왔잖아. 그 2개를 뭐 했어? 더했죠? 더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여기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번에는 곱할 수도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곱하는 게 있었잖아. 맞나요? 자, 그러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몇이 될까요? 1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식을 살짝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 오메가의 제곱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식에서.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즉,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세요. 두 번째 식에서 오메가를 이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뭐와 같아? 오메가 바와 같다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식도 보세요. 오메가 바를 놔두고 왼쪽 항에 있는 오메가를 양변을 나눠버려. 그러면은 우변이 뭐가 됐어?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도 또 뭐랑 같아?
오메가 분의 1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1 다 같은 식이 되는 거야.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빼놓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오메가가 근이죠. 실은 여기 허근이기는 하지만 이 전체식의 근이기도 하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만족해야 됩니까? 만족해야 됩니다. 근이니까. 그죠? 따라 다섯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 될까요? 1이라는 식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아, 이거구나 해서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풀이를 해줬던 방식대로 한번 스스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 뭐 했어? 이거 근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오메가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합, 근각계수의 관계 곱, 그 다음에 얘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했고, 두 번째 합을 이용해서 변형을 했고요. 곱을 이용해서 변형을 했어요. 별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5개가 나올 때까지 연습해서 반복하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이번엔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자, 연립 2차 방정식도 실은 루틴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죠. 1차식과 뭐가 나올 때 2차식이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1차식과 2차식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차식을 정리합니다. 뭐 두 개씩, 문자 x 또는 y가 나왔을 때 y는 하고 x에 관한 식 또는 x는 y에 관한 식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얘를 2차식에다가 뭐 하면 대입하게 되면 하나의 문자는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2차식에 존재하는 문자에 관해서 방정식을 푼 다음에 x와 y를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야. 그죠? 우리 원래는 1차 방정식의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지? 거기에서 뭐 했어? 가감법 또는 대입법 또는 등치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y를 같게끔 넣어서 우변이 같다. 그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하나의 함수 y는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c하고 y는 0과의 교점이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었죠. 그게 실은 등치 거기에서 나와요. 실은 그 내용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2차식과 2차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조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뭐를 한다? x 또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x-y는 왜 울리는 것 같지? 자, x-y 곱하기 x 플러스 2y는 0이다. 뭐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지? 그래서 2차식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야? x는 y죠? 얘는 뭐야? x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x에다 y 대입한다면 풀이해서 하고 답 찾고, x는 2y를 대입한 다음에 풀이해서 찾고, x는 마이너스 2y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리해서 대입한 다음에 걔네들을 풀어서 x 찾고 y 찾고, 또 정리해서 대입한 다음에 x 찾고 y 찾고, 총 4개가 나오는 이런 식이 있으면 4개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뭐를 한다? 값을 찾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2차식과 2차식이 나올 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수분해를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소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인수분해가 되면 방금 전처럼 풀면 끝.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해? 소거. 뭘 소거할 거야? 문제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총 x제곱을 소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y제곱의 항을 소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xy를 소거를 해서 뭐를 한다?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거나 또는 인수분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결국은 여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거를 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2차식과 2차식인 경우에 풀이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좀 문제가 좀 독특하게 x 더하기 y는 하고 문제가 나오고요. 또는 xy는 하면서 문제가 나와.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식 자체에 x 플러스 y하고 xy가 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는 x 플러스 y를 다른 문자로 치환, 공통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실은. 공통 부분 나오면 우리 항상 뭐 했어? 치환했었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나오면 u 또는 xy가 나오면 v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유형이 있다라는 거. 꼭 u, v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a, b로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공통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고 공통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얘네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에 또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풀고 이거를 반드시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만 쉽게 문제를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워해요. 그 다음 얘도 조금 어려워. 자, 얘는 실은 뭐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로 얘도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정수라는 단어가 보일 때 풀이 방식과 두 번째는 실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실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야?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런 인수분해가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야? 적절히. 적절히 인수분해하는 거야. 적절히가 뭐야? 모호하죠? 수학에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모호하고 애매한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문제 풀면서 적절하게 더하고 빼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정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실수는 좀 간단해요. 자, 실수는 뭐가 보일 거냐면 제곱이 보일 거예요. 제곱. 문제에서 제곱 또는 없으면 우리가 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거냐면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a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b가 뭐가 되고 0이 되는 형태의 방정식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했는데 0이 나왔어. 근데 왜 0과 0이 될 수 있는 거야? 제곱을 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을 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하고 더했어. 뭐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0하고 0을 더해줘야 0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이제 실수라는 얘기가 있을 때 이렇게 풀이를 하는 부정방정식의 유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도 막 다 제곱들이 보일 거고 다 이런 애들이 다 제곱들이 보일 건데 갑자기 또 실수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꼼꼼하게 문제들을 봐가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었는지를 반드시 익숙하게끔 하려면 뭐하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은 여기 파트가 조금 문제 풀 때는 굉장히 힘들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돼? 연습을 하고 하셔야 눈에 보일 겁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죠. 107페이지 유형 10번 볼게요. 자, x세제곱은 1은 허근이다.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쭉 이용할 거야. 알겠니? 자, 이거를 보면서 같이 갈 거고요. 자, 기억 먼저 보자. 기억에 뭐라고 써있냐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몇 가지? 오메가 100제곱까지 이렇게 더했을 때 값이 몇이냐? 라고 찾아보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몇이야? 0이네요. 그죠?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0이야.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나오죠? 그 다음 오메가 4제곱 나오지? 그 다음 오메가 5제곱 나오지?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근데 얘 몇이라고 했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까지 더했을 때 0이네요. 여섯 번째까지 더하면 0이네요. 그지?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야? 전체가 몇 개야? 100개라고 하면 틀리는 거라고. 100개라고 하면 틀리는 거라고. 100개가 아니죠. 왜 100개야 얘가? 101개죠. 왜? 0제곱이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몇 개를? 101개를 3으로 나눴어. 그럼 몇이야? 3, 3은 9. 3, 3은 9. 몇 남아? 2 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오메가까지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맞아. 두 번째까지지? 맞아.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앞에 두 번째까지. 왜 앞에 두 번째까지? 나머지가 2잖아. 33개는 어차피 다 더하면 3개씩 묶여져 있는 거니까 0이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2개, 하나, 2개 이렇게. 됐어? 써야 돼.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서면 까먹는다. 넵. 세제곱? 3개 남으면 3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몫이 3이잖아. 아니, 나누는 게 3이잖아. 그러면은 몫이 증가하겠죠. 0이겠지. 지훈이가 얘기하는 게 아마 0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야. 0이면 마지막 거. 그치? 마지막 거까지 뭐 한다? 더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니? 좋은 질문이죠. 다음 니은 1 플러스 오메가. 자 보자. 니은 1 플러스 오메가 몇이야?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몇이야?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러면 1 플러스 그렇죠. 오메가와 같은 거지. 근데 아까 1 플러스 오메가는 몇이었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죠.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과 같죠?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네. 맞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전체 플러스. 자, 오메가 세제곱 몇이야? 오메가 세제곱 몇이야? 오메가 세제곱 몇이야? 1이죠. 오메가 세제곱 몇이야? 1. 남는 건 몇이야? 2. 2 오메가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쵸.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를 더해라 그랬네. 자, 해보자. 자, 봐봐라. 오메가 반은 뭐와 같아? 오메가 제곱과 같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바꿔줄 수 있어?
오메가 제곱이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 맞나요? 그리고 1 마이너스 오메가는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어딨냐?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전혀 상관없어요? 오케이? 1 마이너스 오메가 맞지?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 곱한 거. 자, 여기서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거든요. 그쵸? 갑자기 빨리네.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이제 얘네들 변형을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1 마이너스 오메가 쟤를 합쳐로 이거 하면 되겠다. 오메가를 대입해 보자. 오메가를 대입하면 뭘 대입해야 될까? 합차? 합쳐를 이렇게 딱 통분해가지고. 뭐 식을 어떻게든 뭐 많이 바꿀 수는 있는데 아까 얘가 오메가 제곱이었죠? 그치? 얘를 우리가 어차피 결국은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통분 한번 해볼까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될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자, 분자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해질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분모 전개하면 어떻게 돼? 분모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쵸, 이렇게 될 거고 분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로 묶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묶으면 몇이니?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옵니까? 그쵸? 그럼 분모는 1만 남겠네. 자, 자 풀어보자.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묶어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되겠죠? 얘는 몇이야? 응, 마이너스 1 맞아? 네? 어디? 분모에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맞네. 이렇게.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야? 잘 봤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하면 몇이니?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과 같죠?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1 에 마이너스 1이니까 1 더하면 3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몇이야? 에 마이너스니까 1 더하기 2 하면 3 이렇게. 그죠? 그리고 결국은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는 있는데 지금 얘는 뭐 한 거였어요? 그냥 통분해서 그 값을 대입해서 풀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1 마이너스 오메가 봐잖아요. 네. 처음 할 때. 네. 저거 오메가 제곱이랑 갖다 해놓고 합차로 하면은 통분했으면 안 돼요.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오메가.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면은 합차로 해놓고 통분하기도 빠르잖아요. 통분할 때. 얘네들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민이가 지금 얘기했던 건 뭐냐? 실은 원래는 우리가 분모를 통분할 때는 실은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줬어야 되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다 곱해버렸어. 그래서 곱하면 결국은 약분이 되는 거지.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래는 정확하게 푸는 거는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풀이하는 건. 아무튼 지금 이 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문제가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저렇게 바로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딱 뒤로 넘어가자. 리얼 남았는데. 아, 리얼 남았어? 해보자. 리얼. 그럼 여기 지우지 말걸. 보면서 하게. 자, 이렇게 나왔네. 자, 보자. 하나씩 써보자. 어떻게 됐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하나와 그럼 얘 풀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바 대입하면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이용하면 끝나겠네. 맞습니까? 자, 1 플러스 오메가는 몇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맞아? 그럼 얘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맞아? 약분하면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11번. 자, 이번에는 활용 문제죠.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를 1cm 줄이고, 자, 그럼 정육면체가 있었습니다. 정육면체가 있었고 길이가 몇이야? 자연수인 한 모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라고 하고 x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치? 자, 가로의 길이가 1cm 줄었대. 그럼 몇이야? 가로는 x-1이 가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정육면체구나. 정사각형이 아니고 정육면체 그려보자. 정육면체 그려주시고 자, 가로는 1 줄었고요. 세로와 높이는 얼마씩? 2씩 늘고 높이는 3씩 늘었으니까 세로는 이렇게 될 거고 높이는 3 늘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부피가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 몇이야? x세제곱이죠? 처음 부피 x세제곱에 몇 배? 2.5배가 됐다. 몇을 곱해줘? 2.5를 곱하면 뭐와 같아야 돼? 처음 정육면체 2.5배가 됐다. 그랬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x-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3차 방정식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봐봐. 최고차항이 2.5지? 소수 있으면 불편하잖아. 양변에다 2를 곱해버려서 정수를 만든 다음에 풀이 해보세요. 풀이하는 방법은 어제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죠.
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 과제 안 한 사람? 지금 다 풀었어? 어디까지 풀었어? 여기 해야 돼. 어? 저 아직 여기 해야 돼. 왜 안 했어? 어제 안 폈거든. 왜? 어제 하려다가 다 해야 돼. 강민, 어디까지 했어? 저 2차 방정식까지. 왜? 2차 방정식하고 어제 수업 끝나고 약속 있어가지고 어. 갔다가 어, 집 와서 바로 인당 들어가야 돼. 무슨 인당? 국어. 국어? 네, 새로 엄마 떠가지고 어, 처음 듣는 거라 음. 들어야 된다 해서 어제는 아예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학생이? 네, 어제는 진짜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 네. 그러면 과제 안 하는 거야? 건민, 다 했어 안 했어? 형 마지막 두 문제 배우니까 어. 그나마 건민도 안 했네. 해야지. 자, 해봅시다. 계속 안 하는 습관이 들이면 나중에 계속 못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 질질 끌면 나중에 내가 이걸 했었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할 거야? 지금 우리가 선행하는 이유가 뭐야? 응? 선행하는 이유가 뭐니? 한 다음에 가서 다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스텝 할 거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내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뭐 해야 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다 해도 의미가 없다니까? 문제를 못 풀어. 선생님이 막 문제를 막 풀어주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앉아있으면 뭐해? 그러면 못 가는 거지 앞으로. 그러려고 지금 수업을 듣는 건데 과제를 안 해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해야 되고. 선생님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신이 있어서 안 하는 거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선생님이 항상 과제 내주는 건 유형 풀이 한 대까지잖아. 우리 그러면은 시험 보면은 다 자신 있나 보네. 이제 오늘 끝나면 시험 볼 건데. 오면 알겠어? 긴장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나와. 모의고사 풀면은 최소 80점, 90점 이상 나와야 된다고. 며칠 전에 수능이었어. 안 그래? 선생님이 그래서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어제. 수학이 뭐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브랜드를 결정한다고. 그러려고 선행을 하는 거야. 수업을 2개, 3개씩 듣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수학만. 알겠어요? 양령은 겁나 비싸죠? 50만, 60만씩 내고 수업 들어. 수학 배우려고. 다른 것도 없고, 수학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지. 서구 애들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중국을 못하냐? 아니, 중국에서 선행하는 애들은 잘해. 근데 선행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아니, 이미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흐름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하면 나중에 분명히 도태돼요.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만만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중3이 아니야.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예비 고. 알겠어? 이제 3년 뒤에 여러분들 시험이야.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아. 정신 차려야 돼. 자, 해보자. 양변에 2를 곱하면 몇이야? 5x 세제곱이죠? 5x 세제곱. 자, 여기 2x 세제곱. 실은 두 개씩 해도 돼. 2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2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되잖아. 선생님이 항상 그래서 이거 2개 하고 2개 인수분해 해줬어? 선생님이 풀이 해줄 때? 한 번에 하잖아. 한 번에. 그렇게 연습을 해야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고 스피드가 붙는 거야. 그냥 내 맘대로 할 거면 방향성이 안 붙어요. 방향성이 안 잡히는 거야. 계속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너는 뭐야 방향성 없이 계속 옆으로 가려면 어떡해? 안 되는 거라고. 보니까 이게 스피드가 안 붙는 거라고 알려주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흉내 내는 거야. 흉내 내는 거.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흉내 내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말쯤이나 3학년 되면은 풀이를 선생님들보다 더 잘해. 방향성만 잡히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수능 볼 수 있는 거야. 선생님보다 못하면 수능 봐도 어차피 1등급 안 나와요. 알겠어? 선생님들보다 더 잘해. 나중에는 풀이도 더 잘해. 근데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야? 자기가 흔들리니까 방향성이 안 잡히니까 방향성을 굳게 만들어 주려고 계속 다니는 거라고. 혼자 하면 안 잡혀요. 자기 주도가 안 되니까. 알겠어? 자기 주도 돼도 학원 다녀요. 방향성 계속 잃지 않으려고. 자, 2x 세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x제곱 2개랑 상수 3. 그 다음 x제곱 2개랑 상수 하나. x제곱 2개랑 상수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을 다 더한 꼴이 되잖아. 맞니? 몇이야? 4x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씩 곱해질 거지. x들은. 그 다음에 항이. 그러니까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얘 곱하면 6. 얘 곱하면 마이너스 3. 다 더하면 몇이니? 7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5. 1? 1 맞죠? 맞아 안 맞아? 1 맞아 안 맞아? 아니 그냥 맞아요. 지금은 암산하는 거지만 내가 혼자 할 때 그냥 여기 써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이렇게. 그잖아. 의미만 알고 있으면은 한 번 더 쓰고 하면 되지. 그럼 몇이야? 그냥 x? 네. 맞니? 마지막 다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6. 끝났잖아. 얼마나 깔끔해.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이게 더 빨라요. 훨씬. 알겠어? 틀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틀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그걸 바꾸지. 조금씩 계산하는 거를. 됐습니까? 자, 좌변을 싹 넘겨보자. 어떻게 돼? 3x 세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저 세제곱 하나에만 2 곱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를 전체다 곱해줘야죠. 그러면 여기 8, 여기 2, 여기 12. 네. 8, 2,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 다음 좌변을 싹 넘기면 어떻게 돼?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됩니까? 맞아? 자 그러면 몇을 대입해야 될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됩니까? 2? 1도 안 되더라고요. 1도 안 되죠? 네, 마이너스 1은 2 대입하면 됩니까? 자 그럼 2 대입하면 24 3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6 22 24에다가 10이니까 36 딱 0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조립제법 3 8 마이너스 2 12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2를 써주시면 되겠죠? 3 6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0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인수분해 됩니까? 한번 해볼까? 1, 3 2, 3 해도 안 되네요. 그지? 1, 6 해도 안 되고 3, 2 해도 안 되고 안 되네요. 그치?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돼.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x-2 곱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따라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가 뭐랬어 아까?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연수니까 x는 몇이었어? 2였어. 2 원래. 됐습니까? 근데 뭘 찾는 거야?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x 찾는 거네요. 맞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별거 없죠? 그치? 지금 우리가 했던 건 뭐였어? 접근하는 방법이 그냥 뭐였어? 그냥 활용인데 맨 처음에 정육면체 뭐 누구나 다 구하는 거고 길이 줄고 줄고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곱했을 때 몇 배다? 2.5배다.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방정식. 3차 방정식. 두 번째. 자 보세요. 1차식 나왔죠? 2차식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한 문자. 그렇지. 한 문자에 대입해서 정리를 해서 풀이하면 끝. 오케이.
x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 그쵸? 편해 보이죠? 그러면 그걸로 정하는 거야. y는 1-2x 이렇게. 그 다음 뭐해? 얘를 대입해.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1-2x 제곱은 13. 전개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5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맞나요? 이꼬르 0. 됐습니까? 인수분 해보자. 15 43 26 26 하면 되겠다. 26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맞습니까? 따라서 x는 몇이야? 2하고 마이너스 5분의 6. 이해돼? 이렇게 하면 빨리 한 거야. 알겠지? 식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우리 x만 구하면 되니까. 맞니?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니?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정리했어? 얘를 정리했잖아.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다 돼. 근데 편한 거에다 대입해서 y값 찾아주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y값 구해보세요. 자, 12번에다가 풀이 접근법 써놓은 사람 손. 접근법 써놓은 사람 유형 12번에다 뭐라 써놨어? 경민이? y는 1-2x. 권민이는? 한 문자로 정리. 한 문자로 정리. 지훈이 썼어 안 썼어? 써야 돼.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똑같이 수업을 해도 자기가 해석을 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선생님 방식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잘할 것 같아? 쓰는 사람. 어떻게 쓰는 사람? 자기가 해석해서 쓰는 사람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알겠어? 공부하는 방법이야 이게. 똑같이 수업해도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70점 맞고 누구는 40점 맞고 이런 이유가 뭐야? 그러면 40점 맞았으니까 수업을 못한 거야? 아니라고. 강의를 못한 게 아니야. 당연히 그 학생이 맞는 수업을 듣는 게 맞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수업을 내가 들었을 때 80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반드시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맨날 한 문제 풀고 야 써라 한 문제 풀고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선생님도 사람이라 오늘 얘기해줘야지 하다가 그날을 해주면 그 다음날 못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도 사람이라 까먹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그게 공부 습관이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써야 돼. 나도 모르게. 선생님이 쓰라고 해도 쓰고 쓰지 말라고 해도 내가 알아서 써야 되는 거라고. 그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실은. 알겠어? 수학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유형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개가 나와, 한 단원에. 그럼 30개를 마스터하면 나는 거기 100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화가 된다 하더라도. 마스터. 오케이? 그러면 결국 1등 나오는 거죠. 수상이 시험에서도 어려운 게 그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상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게 중3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야 현재.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깨우쳐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줄 때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걸 습관화 만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무조건 1등급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학년, 3학년 돼도 1등급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공부 방법이 중요해. 당연히 공부 양도 중요하고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이 정확해야 양이 늘어났을 때 그걸 내가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잔소리할 때 뭐라고 해야 돼? 그게 당연히 듣기 싫죠. 잔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아무도. 근데 그거를 뭐라 해야 돼? 내 걸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잔소리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서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딱 선생님이 수업을 딱 들어갔을 때 재밌는 수업이 있어요. 그 말은 선생님이 딱 얘기하면 딱딱딱 알아듣고 알아서 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이 들어가서 막 그날 기분 좋다가도 힘이 엄청 빠져.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업하면 원래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라
막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힘이 빠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야. 밸런스가 케미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줘도 누구는 막 딴짓하고 있고 누구는 뭐 핸드폰만 쌓고 누구는 시계 보고 막 이러면 집중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80분 동안 수업하면 진이 쭉 빠져. 그래도 선생님은 재밌기는 한데 수업이 워낙 재밌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재밌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 나만 재밌으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고 같이 올라가야 성적이 올라가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잔소리할 때 뭐라고? 빨리빨리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 공부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과제 하려면 과제 딱 해오고 뭐 적으라면 적고 개념 테스트 본다면 외우고 시험 본다면 준비하고 이렇게. 그럼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그지? 다음 두 번째 2차식 나왔죠? 2차식 나왔습니다. 그치?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 여기 보이죠? 그럼 하면 돼.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할 테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죠? 2차 이거 a 곱하기 b 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풀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y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x는 y다. 두 번째. 그러면 x를 마이너스 y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풀어주시고 x는 y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풀어주시면 x 두 개 나오겠네? 그럼 y 몇 개 나올까? 두 개 나오겠죠? x 두 개 나오겠지? 그럼 y 몇 개? 두 개. 구해보세요. 빨리빨리.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다 했습니까? 자, 해보자. 자, x에다 마이너스 y 대입하면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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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y제곱이네요. 8이니까 4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은 2네요. y는 뿔마 루트 2. 따라 x는 맞뿔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순서가 중요해. 알겠어? 선생님이 맞뿔 괜히 쓰는 거 아니야? 알겠니?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되지? 그리고 반드시 옆에다 뭐라고 써줘야 돼? 원래는 부호, 동순이라고 쓰셔야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학교 서술형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선생님도. 학교 서술형일 때 그렇게 써야 100점짜리야. 틀리지가 않아. 알겠어? 그래서 복이 뭐야? 복수 여러 가지. 부호가 두 가지 이상인데 동순 같은 순서다. 그러니까 이 순서 이 순서 같다. 이 순서 이 순서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부호, 동순 같은 순서. 순서상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쓰려면 뭐 x, y라고 해서 쭉쭉쭉 나가려면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자마자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럴 거야. 선생님 시간이 없었어요. 이럴 거야. 그건 뭐야? 방향이 잘못돼서 시간을 오래 걸리게 풀이 방법을 그렇게 해서 풀어서 그래. 알겠습니까? 시간도 중요해. 다음 x, y 대입해보자. 대입하면 0인가요? 2y제곱이 8이니까 y제곱은 4. 따라서 y는 뿔마 2. 따라서 x는 뿔마 2. 그죠? x와 y 같잖아.
오케이? 이렇게. 다음 14번. 자, 14번은 봐봐. 여기 x 플러스 y 보이나요? 여기 xy 보이죠? 근데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 실은. 그치? x, y가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x제곱, y제곱은 안 보여요. 그치? 얘는 뭐 해줘야 돼? 변형해줘야 돼, 우선. 얘를 변형해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xy. 왜? 마이너스 2xy 나오잖아. 거기에다가 xy 더해주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7.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죠? x 플러스 y 보이죠? 그 다음 또 뭐 보여? xy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뭐라고? u라고 치환하자고. 뭐 a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를 v라고 치환하자고. 문제 이제 우리 이제 책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럼 식 바뀌면 어떻게 되니? u-v는 1이네? 그 다음 u 제곱 마이너스 v는 뭐가 돼? 7이네? 그러면 봐봐. 얘 몇 차식? 얘는 몇 차식? 2차식. 어떻게 풀이하라고? 하나의 문자에 대입해서 정리해서 풀이하면 끝이라고. 오케이? 풀이해보세요. 그것도 다시 치환하는 그렇죠. 당연히 넣어야죠. 이사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뭐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나왔습니까? 어렵네요. 어려워? 해볼까? 자, 마이너스 v가 뭐 편하게 해도 되는데 v는 어떻게 돼? u-1인가요?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 u제곱 마이너스 u 플러스 1 마이너스 6 맞니? 그럼 인수분해하면 2, 3 마이너스 따라서 u는 3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v는 마이너스 2가 3이니까 v는 2.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u가 뭐였어 원래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v가 x, y죠. 이렇게. 이거야. 더했을 때 3이 나오고 곱했을 때 2가 나오는 거 뭐 있어? 1, 2?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못 찾을 없습니다. 그럴 수는. 진짜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있지. 그러면 얘 뭐 해야 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또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럼 더 길어져.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은 그냥 보이면 그렇게 찾으라고 해요. 더해서 3 곱해서 2니까 1, 2
또는 조심해야 되는 거 2일도 돼요. x1, y2나 x2, y1이랑 다르죠? 1, 2, 2, 1 두 개 나오죠? 아, 맞니? 순서상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x1일 때랑 x2일 때랑 다르잖아. 네. 이해돼? 다음.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 뭐 있어? 마이너스 3, 1. 네. 네. 맞아? 그 다음 1, 마이너스 3. 오케이. 되겠죠? 됐니? 네. 그래서 총 4개 나오겠지, 얘도? 네. 실은 아까 이제 강민이가 이제 좋은 질문 했는데 만약 이게 안 보이면 뭐 해야 돼? 얘네들을 정리해서 대입해서 2차 방식 또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러려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은 더해서 곱해서 나오는 거 찾아라. 이게 훨씬 더 빨라요. 계산할 때는. 이거 다 못 풀겠네. 애매하게 남았네. 해보자. 자, 지금 봐봐. 거기 볼 필요 없어. 우선은 여기를 먼저 봐야 돼. 2차식, 1차식 나왔어. 뭐 해야 돼? 하나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이를 하는데 K가 있으니까 풀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래 문제 보세요. 오직 한 쌍 밑줄.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오직 한 쌍 했으면 하나야, 하나. 해가 하나. 근이 하나씩. 근이 하나. 대입? 아닌가? 몇 차식이야? 얘 대입해서 정리하면 2차식에서 근이 하나. 그렇지. 판별식 T가 0이다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자, y는 k-2x죠? 얘가 편하잖아? 얘를 대입 따라서 x제곱 정리할게요. 4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은 정리하면 동료한끼리 2배의 x 이렇게 묶어주면 편하죠? 반 5x제곱? 아니 저 계산한 거 아니에요? 동료야. 5x제곱 그 다음에 2하고 x로 묶어주는 거니까 2 kx 하나야? x가 하나인가요? 하나네. 그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네요. 네, 잘못 봤다. 그럼 5x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4kx 맞죠? 동류항? 네, 항을 잘못 봤네.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짝수 판별식 d 어떻게 돼? 반절 4 k제곱 왜 사예요? b 프라임의 제곱 맞죠? 짝수 판별식 제곱. 맞니?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네. 5의 k제곱 마이너스 5가 0. 그럼 k 나오죠. 오. 그죠? 나왔습니까? 네. k가 뿔마 5인가요? 네. 그래서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유형 16번. 자, 대각선 길이 밑줄. 자, 직사각형이니까 선생님이 여기 그 칠판에다가 직사각형 그려놨고요.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 있죠? 여기 직각이니까 직사각형.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씌워준 것이 대각선의 길이. 그게 루트 13.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3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죠. 자, 땅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km씩 늘렸더니 그러면 어떻게 됐어? 1km 늘리면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1씩 늘렸더니 처음이 몇이야? a, b보다 몇? 6만큼 넓어졌다. 그랬지? 6배가 아니야. 6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두 번째 식이야. 됐어요? 자, 얘 전개하면 A, B 없어집니까? 네, 없어지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A 더하기 B 플러스 1 이항하면 5. 1차식 나왔네? 2차식 나왔네? 그럼 뭐 해야 돼? 대입. 한 문자 정리해서 대입. 그럼 풀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곱셈없이 써도 상관없고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에도 상관은 없고. 근데 그냥 가장 노멀한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약 뭐 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걸로 배워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보이면 그렇게 해보는 거야.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그게 연립하는 거죠? 그렇죠. 연립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나왔습니까? 네. 지금 건민이가 얘기한 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나온 거예요. A, B가.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 더해서 5 곱해서 6 뭐 있어? 2, 3. 차이니까 답은 1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 이제 17번, 18번이 이제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 두 가지 유형, 정수일 때와 실수일 때를 하나씩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정수일 때 먼저 해보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거기 보면 정수 XY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정수 XY. 정수 XY 밑줄 치고 별표 치고. 자, 정수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뭐 하라고? 적절히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먼저 앞에 있는 두 개 항이 지금 x가 공통인수죠? x로 묶어줍니다. y 플러스 1 이렇게. 자, 뒤에 y 플러스 1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만들어주는 겁니다. 플러스 y 플러스 1. 그러면 얘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1이지? 몇을 더해주면 돼?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같아졌죠. 위의 식이랑. 그 이유는 x로 묶어준 다음에 y 플러스 1이 공통이 되게끔 여기도 마찬가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럼 y 플러스 1이 공통이죠? 그러면 묶어주면 어떻게 돼? y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4.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수풀이 방법이 들어가는 거야. 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거든요. 그지? 그랬을 때 4가 나오려면 몇과 몇을 곱해야 돼? 1, 4. 가능합니까? 4, 1. 가능하죠? 2, 2. 가능한가요? 또 마이너스 곱한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 됩니까? 총 6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세요. x, y의 뭐? 최대값. 그러니까 x와 y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미가 없겠죠? 세 개를 찾아서 x, y를 곱해서 제일 큰 거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y 플러스 1이 1인 거야. x 플러스 1이 4인 거고. 알겠니? 그럼 y는 몇이야 여기서는? 0. 여기는 3. 그럼 곱해서 0. 그럼 얘도 0, 얘도 0이겠네. 그러니까 답은 얘가 되겠죠? 맞아? 아니다. 마이너스 생각해야 돼. 아이씨. 다 찾아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다 찾아야 되겠다. 그러네. 왜냐면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곱하는 거라서 찾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인가요? y가? 얘는 마이너스 5 곱하면 10. 얘가 제일 크겠네요. 얘는 3, 3이니까 9밖에 안 나오네. 그지? 곱하는 거라서 마이너스까지 생각해야 되겠네. 자, 18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거기도 실수 xy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실수 xy 밑줄 치고 별표. 방금 전에 정수풀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정수풀이는 어떻게 한다고?
얘네들을 인수분해 하는데 앞에는 또는 두 개 공통인수로 묶어버려. y로 묶어도 상관은 없었어. 알겠니? 아무튼 두 개를 묶어 공통인수로. 그러면은 여기 묶여지는 항이 나오겠지. 그 항과 동일하게 써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런데 이 항과 더했을 때 같아져야 돼. 위에 있는 식과 당연히. 그래서 값을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풀이 방식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실수는 좀 달라요. 실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풀이를 해서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풀이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결국 무슨 꼴로 만들어줘야 돼? 제곱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자 식 한번 불러보자. 2x제곱 4xy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됐잖아. 자 봐봐. 자 앞에 있는 거는 왠지 뭐 2x로 묶기에는 조금 뭔가 안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이거 마이너스 4x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뭐가 필요한 거야? x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4x랑 뒤에 뭐가 필요해? 4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쵸? 완전식으로 됐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는 2y는 y제곱과 그죠? y제곱과 그 다음 플러스 2y랑 몇이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하나 나왔고 y제곱 하나 나왔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남아있는 거 이제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인수분해하면 x-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x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와 y를 구해서 x-y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